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 합니다. 아마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서전이 이렇게 이시야마사와의 합작회사로 성공을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광고 뒤에 서전환경테 특약점, 신뢰와 품질을 보장하는 서전환경테 특약점에서 구입하세요. 이 소리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의 안경원 사장님들이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서 줄을 서서 백상강에서 특약점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현금입니다. 그 당시에 카드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백화점 크레디트 카드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정도의 카드가 되게 있었고 그 카드 있는 사람 되게 부유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신용카드 있죠. 그런 거 마침 여기 하나 있어서 잡을까 했습니다. 신용카드 쓰는 사람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5만 원권도 없었습니다. 만 원짜리 500장을 싸가지고 오거나 10만 원짜리 수표 50장을 싸가지고 오거나 해서 전부 다 물건을 사겠다고 백상광학을 찾았습니다. 자, 서전이 어느 정도 광고를 했었냐 하면요. 5개 광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979년도에 79년인 것 같습니다. 80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80년 같기도 하고요. 그때 서울의 양화교란 곳을 건너면은 인공폭포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남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치동, 뭐 논현동, 청담동 이쪽, 강남구, 뭐 서초구 이런 데가 뭐 별로 없을 때예요. 별로 거기는 그냥 시골 같은, 예, 80년대 시골 같진 않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시골 같았죠. 예,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성산대교를 건너서, 예, 북단에서 남단으로 건너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양화교라는 조그만 다리가 나옵니다. 그 양화교를 건너자마자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를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서울에 그 당시에 볼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방에서 서울 오시면 롯데타워를 가보신다거나 롯데월드를 가보신다거나 아니면은 63빌딩을 가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가볼 데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3일빌딩, 31층짜리여서 3일빌딩입니다. 31층짜리 빌딩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어, 이 인공폭포란 게 서울에 만들어지면 랜드마크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준공식이라고 할 때 상당히 높은 분들이 이렇게 이줄 커팅하는 거 그거로 참석하셨고요. 그 준공식 보고 이 물 트는 거 본다고 서울 전역에서 경기도에서도 뭐 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그거 준공식 하는 거 텔레비전에 나왔고요. 잠깐 보십시오. 서울 양화교 옆에 새 명물로 등장한 인공폭포. 높이 18m, 가로 90m의 6개 폭포를 갖추고 있는데 거대한 암석으로 보이는 바위는 모두 과학수지로 만든 인공바위이며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아래에서 치솟는 분수가 경관을 이루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이 인공폭포에 물을 틀면 사람들이 거기에 구경 갔어요. 물론 80년대 초반 지나서 중반 지나고 후반 오면서 그게 좀 시들해지긴 많이 시들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63빌딩 생긴 게 93년? 92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90년? 그 정도였으니까 그 전에 뭐 랜드마크로서 아주 역할을 톡톡히 했죠. 물 틀어지면 버스 타고 가도 이렇게 전부 다 내다보고 그랬습니다. 그거 구경하려고. 그랬던 시기인데 인공폭포 앞에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뭐 벤치 같은 거 놓고 하는 데 있어요. 그중 한 잔디에 보도블록 쳐놓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광고판이 달려 있었는데 그 광고판에 서전 안경이 써져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그 당시로서는 참 엄청난 급여인 한 3명, 4명 급여 줄 수 있는 돈인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가면서 5개 광고를 했었어요. 서전이 광고를 해서 그렇게 성공했는지, 성공을 해서 광고를 할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광고하는 아큐브나 시바비전 같은 글로벌 회사라는 그건 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광고는 되게 케이블 광고 중간중간에 아니면은 막 심야 시간에 이렇게 잠깐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때 서전환경 광고는 9시 뉴스 전에 하고요.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권투 있죠. 장정구 챔피언이 세계 타이틀 방어전 라운드 끝나고 중간 광고로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전 환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전 인구의 95%가 서전을 한다. 국민은행하고 네임 레벨이 같다 이랬으니까요. 네. 엄청난 광고를 했었죠. 그 광고를 통해서 서전이 어떻게 얼마만큼 성공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안경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인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바운더리를 쳐놓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한다 그랬었죠. 물론 문제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술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그랬죠. 대선주조라는 곳에서 가이아 안경, 가이아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인가 봐요. 이 가이아라는 이름으로 안경원을 직접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몇 군데 설치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술 만드는 회사가 문제죠. 진로에서 알마니 테를 수입해서 직접 유통을 하겠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이 많은데 협회가 일을 하긴 합니다. 예, 그런 거 나서서 막으려고 애를 써줬고요. 예, 협회 더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합니다. 예. 자, 이 중소기업 바운다리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서전이 중소기업의 바운다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협회에 지금까지 일을 한다 얘기했는데 서전에서 아이랜드라고 직영 매장을 차립니다. 서전 안경테 위주로 판매한다면서 안경원을 차린 거예요. 두 군데를. 명동에 하나, 서울역에 하나 이렇게 차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육동창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중앙정보부 출신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전두환 씨가 31년생이신던가요? 또 나이는 조금 아래셨지만은 더 위셨던 분이시니까 엄청나게 높은 분이셨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노태우가 대통령 시절에도 뭐 끝발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덤볐으면은 협회회장 혼났을지 몰라요. 자, 서전 아일랜드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가 직원이 한 10명 됩니다. 두 군데인데. 안경사는 3명씩 해서 6명인가 정도밖에 없었는데 격리 사원을 둡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가 격리 사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서 격리 사원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예, 격리 사원이 있었어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늙으셨겠죠? 저도 이렇게 늙었는데. 자, 그리고 하다못해 사무님, 사장님, 그리고 업무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서전 직원으로 돼 있었고요. 이게 서울 사무소가 아일랜드까지 해서 한 4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장은 직원이 자꾸자꾸 늘어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자꾸 넘어갑니다. 근데 중소기업, 고위업종으로 돼 있는데 300명 이하여야지 중소기업이다. 안경테 제조공장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예요. 300명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화기업이란 곳을 설립을 하십니다. 여기는 육동창 사장님이 대표이사시고 여기는 사모님이신 최정혜 여사님을 대표로 앉히십니다. 그래서 신화기업이란 걸 생깁니다.
예. 자, 서전에서 품번이 1000번대인 서, 2000번대인 스텝, 3000번대 플라이어, 4000번대 러스터, 5000번대 스타, 9000번대 브리앙트 이런 태들이 나왔었는데 이 신화기업에서 끌라르테란 브랜드로 안경을 만듭니다. 네, 끌라르테란 브랜드로 만들어요. 이것 중에 하나를 떼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떼주지 않은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이시야마사의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야마사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새로 채용한 직원들을 전부 다 이시야마사에다가 6개월에서 1년 가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오게 하고 이시야마사에서 만들어온 금형을 가져다가 프레스로 찍어서 용접을 하고 도금을 하고 그렇게 완제품을 만들었고 일본 이시야마사와 합작회사라는 거 아주 크게 써붙여놓고 광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싹쓸이 쇼핑을 하고 그게 또 일본인들도 인정한 우리나라 안경 해가지고서 뭐 소비자들한테 인식도 좋아지고 특약점이란 거를 잘 붙여가지고 광고를 했고 그래서 뭐 성공을 계속했지만은 일본 제품이어 성공을 했던 게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시야마사에다 로열티를 지불을 합니다. 도면도 이시야마사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용접을 하고 도면 그대로 안경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로열티를 지급을 하죠. 그랬는데 서전에서 어차피 하나 나가게 되니까 디자인실이란 걸 만들고 92년인가 만들었어요. 92년인가 1년에 제가 들어가기 조금 전에 만들고서 끌라레떼 디자인을 시작해서 직접 안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로열티를 안 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끌라레떼도 백상광학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본 제품인데 일본이 어떻습니까? 1985년, 6년 정도부터 91년, 2년까지 한 6년, 7년, 8년 이 정도를 일본 경제의 황금기라고 그 당시에 불렀었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우리나라 물가의 5배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고 쓰는 데 있어서 많이 망설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 황금기에 우리 일본에 계시던 이시야마사의 김병룡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버셔서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 서점 공장이 그래서 정읍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에다가 정읍시청 앞에 큰 무슨 돌을 이렇게 기준하고 그 돌이 몇 억짜리라고 왜 몇 억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앞에다 딱 조각품처럼 세워놓고 있었어요. 정읍시청 앞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읍을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공장을 정읍에 짓고 지역 발전에 내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러셨죠. 그랬는데 이 황금기에 돈을 보내 그렇게도 하고 서전에 투자도 하고 이러셨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걸 황금경기라고 안 하고 거품경기, 거품경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쑥 꺼져버리고 전부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경제에 암흑기에 들어가죠. 10년 이상 아주 어렵게 지내죠. 그러면서 서전을 이시야마사 직원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래 51대 49로 시작했던 주식회사 서전에 49% 이시야마사의 지분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오면은 돈을 갖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주식을 사고 그러죠. 그러면서 최정혜 사모님도 서전에 이사가 되시고 큰아드님, 둘째 아드님, 따님 전부 다 서전에 이사가 됩니다. 주주총회 이런 거로 해서 서류를 꾸며서 이사들끼리 토론하는 거를 꾸미고 그랬었는데 제가 했네요. 예. 예. 가족회사가 됐습니다. 이시야마사가 완전히 그리고도 결국은 이시야마사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들어올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실이 있었고 끌라르테란테 디자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안경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이 안경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들었던 브랜드가 플라이어 베타. 플라이어에다가 베타살이 붙여서 티타늄 안경을 만듭니다. 플라이어는 티탄 P였습니다. 티탄에다가 도금을 하듯이 해서 그 다른 금속을 붙이고
도금되어 있는 얇은 금속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티탄 용접로가 없었습니다. 이시야마에서 안 팔았던 거죠. 네. 티탄은 소전에서 안 만들었었는데 티탄 용접로, 티탄 도금로를 사고 티탄은 순티탄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플라이어 베타입니다. 플라이어 베타라는 이름을 만들고 끌라레떼라는 이름으로 신화의 청소년용 안경을 만들고 그리고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까리노나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군요. 코레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디자인실에서 야 이게 안경이야? 싶은 이상한 디자인 뭐 장미가 달려있고 낙엽이 붙어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언밸런스하고 오른쪽엔 네모 위에는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정사각형 여기는 이렇게 마름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안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경을 미국의 비전 엑스포에 LA에서 했던 비전 엑스포에 갖다 부스를 설치하고 했는데 엄청난 양의 수주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우리나라 안경 수출이 뭐 비바 인터내셔널이나 뭐 외국의 큰 회사에서 도면을 보내서 이거를 만들어라 하면 한 장당 뭐 4불 5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2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다 돋보기 렌즈를 넣어서 보건안경 해가지고서 막 슈퍼에서 팔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이었던 그런 싸구려 안경이나 팔던 회사에서 그런 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레이라는 물건을 들었는데 아이 뭐 그 미국 시간에 넘기는 가격이 50불, 뭐 80불, 100불이 넘어간 것도 막 이런 거예요. 50불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만 지금 1200원 정도 그 1달러가 1100원, 1200원 하는데 그 당시에는 700원대 후반, 800원 정도 했거든요. 8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불이면 48,000원에 미국에 수출한다는데 걔네들은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입가가 48,000원이면은 이야 이걸 얼마 팔아야 되는 거. 우리도 미국에다 수출할 때 싸게 팔 수가 있었어요.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땅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원자재로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원자재 수출할 때 매겼던 관세를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50불에 팔면은 들어올 때 냈던 세금을 관세한 거라 돌려받으면서 50불이 아니라 70불 정도 파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100불짜리면 얼마를 파는 거겠어요. 이 코레이란 것이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서 아마 서전하고 백산하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나 봅니다. 뭐 서스텝 아까 얘기했던 플라이어 이런 브랜드는 서전의 생산 거는 이렇게 판다. 백상강을 통해서 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지 코레이라는 물건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해서 자리를 조금 어느 정도 생산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처음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만드는 거에서. 어땠냐면은 외국에서 바이어가 실버 도금을 해서 은도금을 해서 실버 플레이팅해서 물건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거를 진짜 은도금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젓가락 은수저 쓰면은 수저 쓰면은 이렇게 계란찜 한번 먹으면 시커매지잖아요. 은이라는 게 안경을 걔네들이 은도금을 해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색깔이 변했다고 전부 다 반품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은도금은 로듐 도금을 얘기하는구나. 나중에 알았고 처음에 실패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핸들링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너무 가엽네요. 자, 여하튼 간에 실패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더니 코레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회사를 차려서 국내 영업을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까리노라든지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SJ 상사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서전의 대표는 육동창 이제는 회사가 5개를 이렇게 거느리신 기업의 그룹의 회장이시죠. 육동창 회장님이 대표시고 신한은 최정혜 사모님께서 대표시고 코레이 인터내셔널은 큰 며느님이 대표셨습니다. 큰 며느님이 대표셨습니다. SJ 상사는 막내분이 그 대표셨는데 막내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적었어요. 뭐 많이 차이 나게 적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는 엄청나게 위는 아니군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예, 저는 우리 집의 장남이니까.
SN 상사의 그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어서 근무를 하셨는데, 젊어서 다른 분을 이렇게 앉혀서 대표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둘째 아드님이 대표, 여기는 큰 며느님이 대표, 사모님이 대표, 사장님께서, 육회장님께서 대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5개 계열사를 거느린 큰 회장님으로, 그룹의 회장님으로 거듭나십니다. 돈을 많이 버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 서전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서전이 저 서전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전이 제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서전이 부도가 나서 최종 망했다 얘기가 들렸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